모비딕 제18장 퀵해그의 표시. 작사를 든 퀵해그와 함께 부둣가에 되어 있는 배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펠레그 선장이 갑판에 있는 천막 쪽에서 거친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선장은 내 친구가 식인 중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식인 중은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에 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펠레그 선장님? 나는 동료를 부두에 세워놓고 혼자 뱃전을 뛰어넘으면서 물었다. 식인 중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일세. 펠레그 선장이 대답했다. 그래. 빌데드 선장도 펠레그의 머리 뒤에서 천막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식인종은 개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고는 퀵해그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어둠의 아들아, 너는 지금 어느 기독교회에 속해 있는가? 예, 저 친구는 제1조합교회 회원입니다. 내가 말했다. 여기서 미리 말해두겠는데 낸터컷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문신한 야만인의 대다수는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게 마련이다. 제1조합교회라고? 빌데드가 외쳤다. 맙소사, 듀테로노미 콜먼 집사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는 교회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안경을 꺼내 큼직한 노란색 손수건으로 안경알을 문질러 닫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안경을 쓴 다음 천막에서 나와 뱃전 너머로 뻣뻣하게 몸을 내밀고 퀵해그를 오랫동안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곳 회원이 된 지 얼마나 됐지? 그가 말하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거야. 펠레그가 말했다. 게다가 정식 세례도 받지 않았어. 세례를 받았다면 얼굴에서 저 악마의 푸른 빛이 조금은 씻겼을 테니까. 말해보게, 빌데드가 외쳤다. 저 야만인은 듀테로노미 집사의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나? 나는 주일마다 그 앞을 지나가지만 저자가 거기에 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듀테로노미 집사나 그의 예배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제1조합교회의 회원이라는 것뿐입니다. 퀵해그 자신이 집사예요. 젊은이, 빌데드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하고 장난칠 작정인가? 자, 젊은이 단자여, 설명해보라.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건가? 대답해보게. 상대가 나를 호되게 몰아댔기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저는 선장님과 그리고 저기 계시는 펠레그 선장님과 여기 있는 퀵해그, 우리 모든 어머니의 아들과 우리의 영혼이 속해 있는 유서 깊은 가톨릭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을 경배하는 이 세계의 위대하고 영원한 제1조합교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좀 별난 생각을 품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숭고한 믿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밧줄을 꼬아 있듯이 서로 손을 이어잡고 있다는 뜻이겠지. 펠레그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외쳤다. 젊은이, 자네는 선원보다 목사로 배에 타는 게 좋겠어. 그보다 더 훌륭한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네. 듀테로노미 집사, 아니 매플 목사도 그보다 나은 설교를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도 그 목사는 대단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 어서 배에 타게. 어서 타. 서류 따위는 걱정하지 말게. 저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쿼호그라고 했던가? 어쨌든 저 쿼호그한테 배로 올라오라고 말해주게. 와, 정말 굉장한 작사를 갖고 있군. 아주 좋은 물건인 것 같아. 게다가 제대로 다루고 있어. 이보게, 쿼호그인지 뭔지 아는 사람. 포경보트의 뱃머리에 서본 적이 있나? 고래한테 작사를 박아본 적이 있나? 퀵해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특유의 거친 몸짓으로 뱃전 위로 뛰어오르더니
다시 그곳에서 옆에 매달려 있는 포경보트 뱃머리로 뛰어들었다. 그런 다음 왼쪽 무릎을 힘껏 버티고 작사를 던질 자세를 취하고는 이렇게 외쳤다. 선장, 저기 물 위 녀석 작고 검은 방울 같은 거 보여? 녀석이 보이냐고. 저걸 고래의 한쪽 눈이라고 쳐. 그럼 간다. 그는 그쪽을 겨냥하여 작사를 던졌다. 작살은 빌데드 영감의 넓은 모자챙 바로 위를 지나 배의 갑판을 가로지르더니 반짝이는 거물 방울에 명중했다. 방울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봐, 저거 고래 눈, 저 고래 죽었어. 퀴케그는 작살에 매달린 줄을 조용히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서둘러 빌데드, 펠레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빌데드는 작살이 바로 머리 위를 날아갔기 때문에 질겁해서 선실로 통하는 현문 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빨리 가서 계약서를 가져오라니까. 저 해지호그, 아니 쿼호그를 반드시 우리 배에 태워야 돼. 이보게, 쿼호그, 자네한테 90번 배당을 주겠네. 낸터컷 출신 작살잡이 가운데 이렇게 많은 배당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선실로 내려갔고 다행히도 퀴케그는 곧 내가 탈 배의 선원으로 등록되었다. 절차가 모두 끝나고 서명할 준비가 갖추어지자 펠레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 쿼호그는 글을 쓸 줄 모르지? 이봐, 쿼호그, 이름을 쓸래? 표시를 할래? 하지만 지금까지 두세 번 비슷한 의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퀴케그는 이 질문에 전혀 당황한 표정을 짓지 않고 펠레그 선장이 내민 펜을 쥐고는 계약서에 정해진 곳에다 자신의 팔에 문신된 기묘한 둥근 모양을 똑같이 그려놓았다. 그래서 그의 서명은 펠레그 선장이 고집스럽게 잘못 부르는 호칭과 함께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한편 빌데드 선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퀴케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앉아있다가 이윽고 엄숙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옷자락이 넓은 담갈색 윗도리 주머니를 뒤져서 한 뭉치의 책자를 꺼내 그 중에서 최후의 심판일이 다가오고 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제목의 책자를 골라 퀴케그의 손에 쥐어주고 나서 두 손으로 퀴케그의 두 손과 책자를 함께 감싸 쥐고는 퀴케그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어둠의 아들아, 나는 너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는 이 배의 공동 소유자로서 이 배에 타는 모든 선원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네가 아직 이교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깊이 우려하고 있는 바, 만약 그렇다면 영원히 악마의 노예로 남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노라. 우상 바알과 사악한 용을 물리치고 다가올 신의 노여움을 피하라. 눈을 조심하라. 오, 은총에 힘입어 지옥의 불거둥에서 벗어날지어다. 성경의 구절과 일상의 구절이 이질적으로 뒤섞인 빌데드 영감의 말 속에는 아직도 바다가 얼마가 남아 있었다. 그만해, 빌데드. 그만해. 우리 작살잡이를 망치지 마. 펠레그가 외쳤다. 경건한 작살잡이는 절대로 훌륭한 뱃사람이 될 수 없어. 독실한 신앙은 작살잡이한테서 상어 같은 흉포성을 없애버리지. 흉포하지 않은 작살잡이는 한 푼의 가치도 없어. 넷 스웨인이라는 젊은이는 한때 낸터컷과 비니어드 전체에서 가장 용감한 작살잡이였는데 예배에 참석한 뒤로는 한 번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 그 빌어먹을 영혼을 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보트에 구멍이 뚫려 물고기밥이 되었을 경우 뒤탈이 무서워서 고래를 보면 겁에 질려 피하게 된 거야. 펠레그, 빌데드가 두 눈과 두 손을 쳐들었다. 나처럼 자네도 위험한 꼴을 많이 겪었지. 죽음의 공포를 맛보는 게 어떤 건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나? 자네는 마음을 속이고 있어. 펠레그 말해보게. 이 피쿼드호가 일본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돛대 3개가 부러져 바닷속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에이헤브 선장과 함께 항해했을 때인데 그때 자네는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인가? 들어봐. 펠레그는 두 손을 주머니 속에 깊이 찔러 넣고 선실을 가로지르면서 외쳤다. 저 작자가 하는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생각해봐. 그때 우린 배가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죽음과 심판이 뭐 어쨌다고? 돛대 3개가 모두 배전에 부딪혀 끊임없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사방에서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데 그런 와중에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라고? 그때 에이헤브 선장과 내가 생각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어. 어떻게 하면 선원들을 모두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시 돛대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단 말일세. 빌데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투 단추를 채우고는 갑판으로 나갔다. 우리도 그를 따라갔다. 그는 갑판에 서서 상갑판 중앙에서 윗 돛대의 돛을 고치고 있는 수성공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따금 그는 허리를 구부려 그가 죽지 않으면 쓰레기로 버려졌을지도 모르는 헝겊 조각이나 타르를 칠한 노끈 지스러기를 집어들었다. 18장 여기까지입니다.